마지막으로는 김태욱 충북대 교수님 올해 또 이 관련돼서 쭉 뭐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좀 토론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러시아농락과 교수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대표님들, 사무총장님, 사무부장님들을 모든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렇게 뭐 바깥에 머물러 있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거랑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많이 다를 수가 또 있어서 그냥 저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고 들릴 때는 변두리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 더 저렇게도 보는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그런 연구를 올해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권 원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 7,000명 가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주를 비롯한 주변의 진천, 음성, 괴산 등지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들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지금 특히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2,002명이 충청북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작년에 1,4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700명의 학생이 늘었는데, 이 2,002명의 학생 중에 대부분이 러시아권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이제 초중고에 계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초중고에 있는 러시아권 학생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학교랑 청주 주변에 있는 한국인 학부모들, 그 다음에 러시아권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서 혹시라도 그런 데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초대발이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권 이제 고려인의 이주는 앞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내 11만 명을 넘어섰고, 우크라이나 동포들까지 포함하면 최근 들어서는 한 12만 명 정도까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동포들을 봤을 때 전쟁이 끝난 이후 돌아가겠다는 고령의 그 연세 드신 동포들을 제외하고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국내에 남고 싶다는 그러한 의견을 표현한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동포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동포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고려인 동포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이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표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김종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과 분산 거주 정책입니다. 이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어 없이 정착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직장, 그 다음에 지역의 센터와 기구들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인입니다. 이제 보통 한국에 오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 그 다음에 일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고려인 동포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국내 20곳,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내 20곳 이상 형성된 고려인 마을, 러시아 마을, 소위 이제 에스닉 타운은 이들의 초기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리라는 우리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초창기에는 그러한 관리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으로 포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을 국내 선주민과 차단하여 섬처럼 존재하는 현재의 그러한 거주 공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또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슬럼화를 이끄는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닉 타운의 양성화 또는 장기적으로 저는 반드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단히 이게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자유로운 형태로 이들이 분산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 고려인이 지금 거주하는 방식이 예전에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을 때처럼
그 지역에 이렇게 함께 거주하던 그러한 형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려인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 좀 위험한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일종 이들만의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법률 교육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러 온 상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법률, 고려인들이 법률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사회에 가장 빨리 또 정착할 수 있는 선주민들이 이들을 오해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우리 국내법을 잘 준수하는 것, 저는 거기에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사건들의 상당수가 고려 외국인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 고려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나중에 고려인들이 우리 선주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집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법을 어긴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발견되어 있지만 관련 법규들은 대한민국 사회만의 특별한 법률이기보다는 세계 공통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초기 이들의 정착 시 학교와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반드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필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반드시 법률을 지키는 것이 국내에서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본인들이 또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해 평성교육에 대한 시스템 마련입니다.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기존 체류국가에서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들 동포가 안정적인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세대별,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이 고려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산후도우미, 아까 이제 사례도에서 봤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직장 활동을 못 하잖아요. 산후도우미와 같은 정부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 독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김종욱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똑똑해야 지금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이러한 학생들이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갑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인데요. 교육의 문제가. 그래서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대학 입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아예 대학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고 진로지도 교육, 직업윤리 교육 등의 부재로 본인의 적성, 능력과 다른 환경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좀 빨리 좀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계층화가 될 수 있다는 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는 직장으로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려인들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곳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 대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한 고려인이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사회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대한민국, 중앙아시아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독서 교육을 비롯하여 러시아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러시아어 도서로 채워진 도서관 설립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 연금 지원 및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고려인들이 가서 오늘 이 자리에 가서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려인 동포의 경우는 3년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방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 직장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병상에 눕게 될 때도 국민연금 수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 기간 유연화, 벌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귀 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연장을 허용하는 방법 등을 또 고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심리치료입니다.
발표집에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 고령 가정, 환자가 있는 가정, 생필품이 부족한 가정, 기존의 준비 특히나 우크라이나 난민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려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주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급작스럽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낯선 환경으로 이주라는 점에서 이 동포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깥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이 우크라이나 고려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넘어서서 고려인 동포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놀이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있는 손주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까지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심리 치료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재외동포청의